자, 이제 6번 1강부터 6번 보겠습니다. 가랑 나는 각각 메테인과 프로페인을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가가 메테인, 나가 프로테인입니다. 기억에 가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LNG 말하는 거죠. LNG는 메테인이고, 맞죠? 그 다음에 LPG는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그러니까 프로판이나 부탄을 얘기하는 거인 거 다 알죠? 기억은 맞는 거. 니은의 구성원소의 종류는 탄소나 수소로 같죠? 마지막으로 디귿의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는 뭐 비교하면 되죠? 가는 4, 나는 3분의 8. 더 큰 거 맞네. 답은 5번. 이제 3자 문제 보면은 탄소화합물 1몰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물 전체의 양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랑 물이죠, 그쵸? 이산화탄소랑 물의 전체 몰수를 말하는 건데, 이산화탄소수는 당연히 탄소화합물이 탄소를 몇 개 가지고 있냐 요거에 따라 결정이 되고, 물은 탄소화물이 수소를 몇 개 가지고 있냐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면은 물 개수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CH4, C3H8 그 다음에 에탄올, 아세트산 각각 구해보면은 메테인은 1 플러스 2입니다. 맞죠? 1 플러스 2니까 3이고, 프로페인은 3 플러스 8 나누기 2 하면 4, 7이고, 그 다음에 에탄올은 2 플러스 3 하면은 5고, 아세트산은 2 플러스 2 하면은 4입니다. 맞죠? 그러면 3, 4, 5, 7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기억에 X는 4 맞고, 니은의 가와 라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같다. 가는 3짜리니까는 메테인이고, 맞죠? 라는 7짜리니까 프로페인입니다. 맞죠? 둘 다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는 맞고, 마지막으로 디귿의 다는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된다. 다는 뭔지 보면은 에탄올이죠. 에탄올은 손소독제 원료가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이제 2강 2점짜리 6번 먼저 보면은, 가는 실린더에 XY2 8Wg이 들어있고, 나는 거기다가 XY3 5Wg을 추가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는 XY2 8Wg 있었는데, 나에서도 그대로 8Wg 있어야겠죠. 거기다 XY3가 5Wg이 추가됐다. 그리고 부피가 10입니다. 그쵸? 기체일 때 부피는 몰이랑 비례합니다.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원자량을 구하려면 먼저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죠. 요거를 부피분의 질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면 XY2가 가에서 10 있었으니까 나에서도 똑같이 10이 있었겠죠. 그럼 나머지 5가 XY3가 된다. 자, 그러면은 정리. 10XY2가 8Wg이고, 그 다음에 5XY3가 5Wg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XY2는 5분의 4, 그 다음에 XY3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좀 풀기 쉽게 자연수로 생각을 하면은 4대 5가 됩니다. 맞죠? 그럼 XY2랑 XY3 비교했을 때 Y 한 개 추가됐는데 질량이 1 늘어났다. 그 말은 Y는 1이라는 거고, X는 2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Y 원자량분의 X 원자량은 2. 자, 이제 3.6번 보겠습니다. 기체가 두 개가 있죠. 지금 AB2랑 ABN이랑 이렇게 두 가지 기체가 있는데, 나와 있는 정보가 일단 첫 번째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비가 15대 16이랍니다.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요거를 이용을 하려면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죠. 뭐죠? 1g당 전체 분자수 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 1g당 전체 원자수를 구하려면 분자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건 어떻게 돼? 분자량이랑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럼 결국에는 가장 먼저 분자량을 구해야 된다. 근데 나와 있는 게 지금 부피랑 질량이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분자량을 구할 때는 아까도 했지만은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입니다. 맞죠? 근데 기체 상태일 때는 몰이나 부피나 비례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분자량을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도 된다. 그럼 AB2랑
ABN에 대해서 부피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옆에다가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AB2가 있고 ABN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분자량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AB2는 V분의 4. 그 다음에 ABN은 2V분의 10. 자, 그냥 간단한 자연수 B로 나타내면 그냥 4대 5죠. 4대 5이다. 이거랑 1g당 분자수, 요거는 반비례하는 관계다. 그래서 1g당 분자수는 반대로 5대 4가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설명을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질분몰 해서 분자량은 질분몰 이렇게 해서 원래 분자량은 몰분의 질량이었죠. 근데 요 질량이란 놈이 지금 1g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몰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죠? 분자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몰은 반대로 커져야 이 등호가 성립이 하겠죠. 질량이 1g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자, 그래서 분자량하고 몰, 요 두 개는 반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몰이랑 분자수나 똑같죠? 그죠? 그리고 기체라면은 부피도 항상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1g당 빈 분자수, 뭐 1g당 부피, 1g당 몰수가 나오면 그 값이랑 분자량은 항상 반비례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아무튼 1g당 분자수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g당 전체 원자 수를 논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분자당 전체 원자가 몇 개인지 원자수 요거를 곱하면은 된다. 그럼 AB2는 분자당 원자수가 3개니까 곱하기 3을 해야겠죠. 그럼 1g당 원자수는 15. ABN은 1 플러스 N개죠. 그럼 곱하기 1 플러스 N을 해주면은 4 곱하기 1, 4 플러스 4N이 됩니다. 이게 15대 16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N은 3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 보면은 기억에 분자량 B는 AB2 대 ABN은 1대 2가 아니고 4대 5입니다. 맞죠? 니은에 N은 3 맞고요. 그 다음에 1g당 들어있는 비원자수 B는 AB2랑 AB3인 거 알죠? AB3랑 비교를 할 건데 뭐 요대로 그대로 하죠. 어차피 1g당 원자수 썼으니까는 지워놓고, 자, 이 상태에서 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g당 비원자수죠. 그럼 B 몇 개인지 곱해주면 되잖아. 가는 IB2는 2개 곱해주고 ABN은 3개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N은 3이니까는. 그죠? 그러면은 10대 12. 그럼 2대 3이 아니죠? 답은 2번. 자, 이제 3강으로 넘어가서 2.6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식이 있는데 지금 메테인이 0.1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O2가 8g 있답니다. 일단 몰로 다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O2는 분자량이 32입니다. 그죠? 32인데 8g이 있다는 거는 4분의 1몰, 그러니까 0.25몰이 있다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쪽이 한계 반응물이 돼야 될 것이다. 개수비를 보면은. 자, 아무튼 그러면은 마이너스 0.1몰 반응을 하면은 O2는 마이너스 0.2 몰이 반응을 할 거고, CO2가 0.1몰, H2O가 0.2몰 생기겠죠. 자, 이제 문제 보면은 기억에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4.4g이다. 0.1몰이고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입니다. 그러면 4.4g 생기는 게 맞죠? 기억은 맞고. 니은에 반응 후 남은 O2의 질량분에 생성된 H2O의 질량은 이보다 크다. 남은 O2의 질량은 0.05몰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분자량이 32니까 0.1몰이 3.2g, 0.05몰은 1.6g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1.6 여기는 생성된 H2O는 0.2몰 생겼죠? 분자량이 18이니까는 3.2g 생겼을 겁니다. 그죠? 3.2. 그럼 2죠? 2보다 작은 게 아니다. 마지막 디귿.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전체 기체의 밀도는 전체 부피랑
반비례를 합니다. 맞죠? 왜냐면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화학 반응에서 이 질량은 보존이 됩니다. 보존된다는 말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 말은 밀도, 부피 요 두 값은 반비례를 해야 된다. 맞죠? 자, 아무튼 그러면 전체 밀도가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는 거는 전체 부피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반응 후의 부피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계수 합이 총 3에서 3으로 바뀌었을까? 자, 계수 합이 반응 전에도 3이고 반응 후에도 3이죠. 그럼 전체 부피가 안 변합니다. 그럼 밀도도 변하지가 않아야 된다. 답은 1번. 자, 이제 3강의 3.6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유형인데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 이런 반응식이 있고 처음에 A가 Wg 들어있었답니다. A가 Wg 들어있었는데 거기다가 B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총질량에 따른 전체 부피랑 밀도가 나와있고 보니까 또 B를 0, 4, 6, 8g 넣어줬습니다. 그때 전체 부피는 V, 2V, 3V 요것만 나와있고 전체 밀도는 7D, 3D 그 다음에 기억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또 힌트가 넣어준 B의 총질량이 8g일 때 남은 반응물의 질량은 2g이다 라고 돼있죠.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A랑 B랑 C에 대해서 각각 0, 4, 6, 8일 때 먼저 생각을 해줘야겠죠. B가 0g, 그 다음에 4g, 그 다음에 6g, 그 다음에 8g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값들이 어떻게 변하냐. 그 다음에 전체 부피가 처음에는 V, 그 다음에 6 넣었을 때 2V, 8 넣었을 때 3V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초기랑 당량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초기는 B가 0g일 때죠. 그죠? 자, 이때가 초기고 초기의 전체 부피는 뭐랑 똑같다? 요거는 A의 부피랑 똑같다. 왜냐면 초기에는 B도 안 넣었고 C도 없고 A만 들어있으니까는. 그죠? A가 전체 부피가 V만큼 있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량점을 찾아야 되는데 당량점을 찾으려면은 일단 B가 질량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죠? 보니까 초기에서 처음에는 4g 증가했고 그 다음에 2g씩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A랑 C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요 전체 부피도 마찬가지로 얼만큼 증가했는지가 나와 있죠. 일단 4g일 때는 안 나와 있지만 초기부터 6g까지 총 V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g에서 8g까지 갈 때도 똑같이 V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항상 당량점을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당량점 이전에는 B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전체 부피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를 한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당량점 전까지는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 이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A가 계속 가량인 상태에서 B를 0g부터 점점 질량을 늘려갈수록 점점 반응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생기는 C의 양도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B의 질량이 점점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반응한다. 그래서 전체 부피가 뭐 줄어들든 늘어들든이 아니고 줄어들든 늘어나든 B 질량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도 점점 같은 양만큼 비례해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0g부터 6g까지 총 6g이 증가할 동안 부피가 V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g까지도 당량점 이전이라면 이번에는 2g을 추가했을 때 3분의 1V만큼 증가를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V만큼 증가를 했다. 그 말은 당량점 8g 넣었을 때 이때는 이미 당량점 이후다. 요거는 당량점 이후다. 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량점이 지금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량점이라는 게. 그럼 요 사이 중에서 어디에 있을지는 나머지 다른 힌트를 보면서 찾아야겠는데, 여기 보니까 넣어준 B의 총 질량이 8g일 때 실린더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2g이라고 돼 있다. 요때 남은 반응물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B겠죠. 왜냐면 요 8g은 당량점 이후니까는 A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그때 남아있는 반응물은 무조건 B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B가 2g 남았다는 거는, 자, 8g일 때 남은 B가 2g이라는 거는, 어디다 쓰지? 여기서 쓸게요. 8g일 때 남은 B가 2g이라는 거는 6g일 때 남은 B는 1g 되는 거겠죠? 그쵸? 왜냐하면 당량점 이후에는 B 질량이 뭐 줄거나 늘어나지 않고 그냥 넣어준 만큼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량점 이후인 8g일 때 남은 B가 2g이다 라는 거는 2g 뺐을 때 6g 만큼 넣었을 때는 남은 B가 0g이 돼야 된다, 이 뜻이죠. 그 말은 이때가 당량점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때가 당량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당량점일 때 전체 부피는 누구의 부피랑 똑같다? C의 부피랑 똑같다. 왜냐면 당량점이라는 거는 A도 빵이고 B도 빵이 돼서 C만, 그러니까 생성물인 C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전체 부피는 C의 부피가 된다. 자, 뭐 오랜만에 설명하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뭐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지우고. 자, 촉이랑 당량점 찾았으니까는, 그리고 A랑 C의 부피를 찾았죠. 이제 B만 찾으면 됩니다. 맞죠? B는 당량점 이후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색깔을 바꿔서, 이땐 당량점 이후니까 당량점 이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당량점 이후를 바탕으로 우리가 C의 질량당 부피를 찾죠. 당량점 이후에 C를 2g 넣어줬더니 V가 증가했다. 그 말은 V당 2g이라는 겁니다. B는. 그죠? 그렇다면 당량점일 때 6g 넣어줬을 때는 부피가 몇이 돼야 된다? 2g당 V니까 3V가 돼야 된다. 그래서 A의 질량, 요게 B 거다. 그쵸? 그래서 A의 부피, B의 부피, C의 부피 다 찾았습니다. 요게 뭐가 되죠? 개수가 되죠. 그죠? A는 1, B는 3, 거기다가 C는 2. 자,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완성을 했고, 이제 보기를 보면은, 표시해주고, 이제 보기를 보면은, 기억에 이제 W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죠? W는 보니까는 밀도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0일 때 전체 밀도가 7V입니다. 전체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으로 구합니다. 지금 전체 부피는 여기 나와 있죠. 질량도 처음에 A가 Wg 들어있고, 그 다음에 B가 0, 4, 6, 8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되죠. 그래서 A랑 B에 넣어준 질량을 합한 게 전체 질량이 되겠죠. 0일 때는 전체 부피는 V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Wg입니다. A만 Wg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8g 넣었을 때는 전체 질량은 AW에다가 B8 더한 만큼 W 플러스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부피는 3V가 됩니다. 요게 지금 요게 지금 7대 3의 B를 가진다는 거죠. 밑에다 써놓으면은 7대 3입니다. 뭐가? V는 생략하면 W 대 3분의 W 플러스 8이. 자, 분수 보면 불편하니까는 30 곱해줍시다. 3W 대 W 플러스 8은 7대 3이 돼야 된다. 자, 9W는 7W 플러스 56. 그럼 W는 28이 돼야겠네요. 그럼 넣으면은 요거는 28이고 요거는 28 플러스 8, 그러니까는 36분의 3이니까 12, 7대 3 되는 거 맞죠? 자, 아무튼 W는 28이고 B는 3입니다. 10보다 작네요. 아니고, 얘네 넣어준 B의 질량이 3g일 때 생성된 C의 질량은 17g이다. 자, A가 Wg 있으니까는 A가
28g 있고요. 그 다음에 넣어준 B가 3g입니다. 자, 요건 당량점 기준으로 보면 되죠. A가 처음에 28g 들어있었고 당량점에서 6g 넣어줬을 때 전부 다 반응을 해가지고 C가 34g이 생겼다. 맞죠? 그러니까는 A랑 B는 28대 6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얘는 B는 3 반응하고 절반이니까는 14만큼 반응을 했겠죠? 그러면 전체 질량 31g에서 남아있는 A 14g을 빼면은 B는 17g이 돼야겠다. 뭐 이렇게 세로로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써도 이해는 되죠? 이해 맞는 거. 마지막으로 디귿 기억은 5D이다. 기억은 4g 넣었을 때죠. 전체 부피는 그럼 4g일 때 전체 부피는 당연히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4g, 2g 사이니까는 여기는 1.1점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3분의 5V라고 하면 되겠다. 맞죠? B가 2대 1로 지금 V랑 2V 사이에서 B의 질량이 2대 1로 증가를 했으니까는 증가하는 부피도 2대 1의 비율로 증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3분의 2 증가하고 3분의 1 증가를 해야지 V에서 2V가 되는 거니까 3분의 5V입니다. 그럼 전체 부피는 3분의 5V이고 전체 질량은 W 플러스 4니까는 28 플러스 4 32g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28일 때 7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5분의 숫자가 왜 이래? 5분의 3, 2, 6, 3, 3, 96 이게 7 때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기억은 28 곱하기 7 밑에 쓸게요. 기억은 28 곱하기 아니지 5분의 96 곱하기 7 곱하기 28분의 1 하면은 누구? 4 28 4 46 5분의 24 어디가 아니네요. 답은 2번. 자, 이제 11강의 2.6번 보겠습니다. 물을 넣었는데 A몰 넣었답니다. A몰 넣었고 T2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을 했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전체 물의 양이 안 변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면은 기억에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증발 속도는 안 변하죠.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T2까지. 그러면 T1일 때 분모가 더 작으니까 커야겠죠? 맞는 거. 예. T3일 때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런 거나 무조건 틀린 거랬습니다. 반응은 무조건 일어나는데 속도가 같은 거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A가 B 플러스 X보다 크다. 일단 A는 처음에 물이 들어있던 양이죠. 그죠? B는 여기 이제 T1일 때 물의 양인데, 자, 이때 A랑 남아있는 B랑 기체의 양을 더하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나는 요거는 T2일 때라 돼 있잖아. 그죠? T2일 때 기체의 양은 이때보다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걸 B에다 더했으니까 A가 더 작겠죠? 답은 1번. 자, 이제 3.6번 보면은 잠깐만. A 몰롱도 HCl 10ml가 있고 B 몰롱도 NaOH 10ml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추가했는데요. 보니까는 지금 가한 물의 부피가 90ml일 때 기준으로 나와 있죠. 90ml를 가했다는 거는 부피가 10ml에 대해서 100ml가 됐다는 거니까 부피가 10배가 됐을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HCl도 그렇고 NaOH도 그렇고, 그죠? 일단 가랑 나랑 둘 중에 뭐가 NaOH고 HCl인지부터 찾아야 되는데, pOH가 클수록 pH는 감소합니다. 맞죠? 왜냐면 두 개는 항상 더하면 1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pH가 작다는 말은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pOH가 클수록 산이다. 그럼 가가 HCl이고 나가 NaOH가 되겠죠. 자, 일단 보니까 나의 K 구해야 되고 가는
4K, K 플러스 8 나와있으니까는 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가는 부피가 원래일 때랑 10배 됐을 때 둘 다 값이 나와있고, 나는 처음 부피만 나와있으니까는 HCL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HCL 어떻게 쓰지? HCL을 기준으로 할 건데, 부피가 10mm일 때랑 100mm일 때랑 있죠? 자, 산의 부피가 10배가 증가를 하면요, H 플러스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배로 감소합니다. 맞죠? 몰수는 그대로인데 부피, 자, 이것도 다시 써보면은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인데, 지금 몰은 그대로 있는데 부피만 10배 증가한 거죠. 그럼 몰농도는 10분의 1로 감소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지, 그지? 몰이 그대로니까는. 그리고 HCl은 산이죠. 산이니까 당연히 H 플러스의 몰농도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됐다는 거는요,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10의 1승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왜? 두 개 곱하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 이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맞죠? 자, 요거를 다시 생각을 하면요, pH는요 1이 증가를, 넣는 수만 되지, pH는 1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POH는요 1만큼 감소를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HCl의 POH가 4K에서 K 플러스 8로 변했습니다. 이때 POH는 1만큼 감소를 해야 되죠. 자, 뭐 나왔죠? 4K에서 1을 빼면은 K 플러스 8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3K는 9라는 거죠. K는 3이다. 그럼 요 값들을 그거에 맞춰서 전부 바꿔주면은 4K는 3, 4니까 12, K 플러스 8은 11, 그 다음 여기 K는 3, 이렇게 되겠죠. 자, 다 했네. 여기는 3을 넣으면 되고요. 자, 몰농도는 HCl의 몰농도는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되는 거죠. NaOH 몰농도는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HCl 먼저 하면은 처음에 10ml 있을 때 POH가 12입니다. 그럼 pH는 2가 돼야겠죠? 그 말은 H 플러스의 몰농도는 A가 되고, 그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된다. A는 10의 마이너스 2승. 얘도 똑같이 POH가 3이죠? 그 말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요게 B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답은 2번. 자, 이제 12강 2.6번 보겠습니다.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인데, 이런 거 푸는 방식 똑같죠? 처음에 식초 20g 쓰답니다. 물 넣어서 수용액 100g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식초란다. 아세트산의 몰수는 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요걸 또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수용액을 Xg을 썼답니다. 그걸로 적정을 했는데, 뭘로 적정을 했냐면 0.1몰 농도 KOH로 적정을 했다. 근데 당량점일 때 부피가 40ml였다. 자, 1번 항상 중화점 먼저 생각해야 되죠. 중화점에서 NaOH의 몰수는 뭐고, 이거 0.1몰 농도에다가 부피가 40ml였으니까는 4ml 몰이죠. 근데 요게 아세트산의 몰수랑 같다는 거. 그러니까는 중화적정에 사용한 수용액 X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4mm몰이라는 거. 수용액 X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4mm몰이라는 거. 원래 여기서 이제 타고 가서 식초의 질량을 구했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1g에 들어있는 식초의 질량이 0.03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중화점에서 사용한
중화점이란다. 적정에 사용한 요 수용액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가면 되죠, 그냥. 자, 다시 처음부터 식초 1g에요. 아세트산이 0.03g 들어있답니다. 근데 문제 가에 처음 나온 건 20g이죠. 그럼 요거를 20g으로 바꿔주면요. 몇 g이지? 20 곱하면 되니까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니까 2, 3은 6, 0.6g이 됩니다. 근데 식초 10g이나 수용액 100g이나 똑같았죠? 수용액 100g 안에도요 0.6g이 들어 있습니다. 수용액 100g 안에도 0.6g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xg 안에 몇 미리몰이 들어 있는지 알죠? 그럼 요거를 미리몰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되겠다. 그죠? 원래 미리몰을 그램으로 바꿀 때 50분의 3을 곱했으니까 반대로 그램을 미리몰로 바꾸려면은 3분의 5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몇이고 6에다가 3분의 5니까는 0.2 10ml몰이 되겠다. 맞죠? 10ml 안에 100g 안에 10ml몰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4ml몰이 되려면은 곱하기 5분의 1을 해주면 되죠. 얘도 곱하기 5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40ml가 나오네요. 요게 X죠? X는 40ml. 자, 이제 3점입니다. 0.1몰 정도 HCl Vml가 있는데 여기다가 A몰 농도 NaOH를 가했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 합이 각각 0, 50, 150일 때 나와 있는데 내가 요거를 그냥 다라고 하겠습니다. 임의로. 이게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표로 나온 거를 그냥 그래프로 옮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양이온은 Na 플러스 있고요. H 플러스, 음이온은 OH 마이너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내가 가나다로 한다고 했죠. 다가 있는데 자, 가는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죠. 그냥 Na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고 HCl만 존재합니다. 근데 부피가 V죠. 그죠? 나는 이제 NaOH를 넣었죠. NaOH를 넣었는데 50을 넣었으니까 부피는 V 플러스 50이 됩니다. 그럼 구경꾼이온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를 해야겠고, 맞죠? 그 다음에 다는 150 넣었으니까는 부피가 V 플러스 150, V 플러스 150이 됩니다. 자, 0.1몰 농도이고, 그냥 내가 요걸 1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Cl 마이너스가 1만큼 있다. 근데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전하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럼 H 플러스도 1만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에서 나로 갈 때요. 가에서 나로 갈 때 보면은 이게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입니다. 그럼 요거는 당량점이 돼야겠죠. 중화반응에서의 당량점은 중화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맞죠? 왜냐면은 자, 이거는 아까 3강에서 6번 3점짜리 풀었을 때랑 똑같은 얘기인데 중화점 이전까지는요. 넣어준 NaOH의 몰수에 따라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 요게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를 하겠습니다. 감소를 해야겠죠. 중화점 전까지는 일정한 비율로 비례해서 감소하다가 나에서 갑자기 확 오르는 걸로 꺾였죠. 그 말은 요 가운데 변곡점이 그 기준이 되는 중화점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말은 즉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뭐 넣거나 추가한 게 없죠. 그 말은 나에서 똑같이 1만큼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전하량은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럼 Na 플러스가 1만큼 들어있네요. 자, 여기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가에서는 0.1이니까 10분의 1, 그 다음에 다에서는
15분의 1이 됐답니다. 자, 양이온은 가에서는 H 플러스만 있고 나에서는 Na 플러스만 있죠.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은데 부피만 1.5배가 증가를 했다. 그 말은 V보다 V 플러스 50이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이걸 좀 내리고, 자,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 합인데 가에서는 H 플러스 1개만 양이온이고 나에서는 Na 플러스 1개만 양이온이죠. 그러면 분자는 고정입니다. 분모만 1.5배 증가했죠. 그 말은 V보다 V 플러스 50이 똑같이 1.5배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는 V는 100이다 가 나오는 거죠. V는 일단 100이고요. 그러면 V를 100에 맞춰가지고 값들을 다시 조정을 해주면은요, 요거 다 지우고, 자, 가에서는 부피가 100, 나에서는 150, 다에서는 150 추가했으니까는 250 이렇게 하고, HCl이 0.1몰 농도죠. Na 플러스가 A몰 농도고, 그러면은 0.1몰 농도가 되려면은 물이 10몰이 돼야겠다. 맞죠? 그럼 여기는 10, 10. 그 다음에 나에서도 10, 10이 돼야겠고. 잠깐만요. 부피가 150.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aOH라는 놈은요, 50ml가 추가가 되면은요, Na 플러스가 10m몰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서 다로 갈 때 100ml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20m몰이 증가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30 맞죠? Cl-는 몰수가 안 변합니다. 그죠? 10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럼 전하균형을 맞춰주려면은 H 플러스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OH-가 20만큼 더 존재를 해야 그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일단 X는 다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죠. 전체 부피는 250이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만 30만큼 있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25분의 3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25분의 3 넣었고 그 다음에 A는 Na 플러스의 몰농도죠. 아까도 말했지만 50ml에 10m몰 들어있었다. 그죠? 그럼 요거는 0.2몰 농도가 돼야겠다. 0.2 넣으면은 10분의 2분의 25랑 10 약분하면은 12가 되죠. 그러면은 60. 답은 5번. 자, 금속 M과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X가 문제죠. X가 있으면은 개수를 바로 못 구합니다. 힌트가 1몰의 산화제와 반응하는 환원제는 1.5몰이랍니다. 산화제는 환원되는 놈, 그러니까는 산화수가 감소한 놈을 말하는 거고, 환원제는 산화가 되는 거죠. 자기는 그 말은 산화수가 증가를 합니다. 딱 보니까 M이 MX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산화수가 X만큼 증가를 했다는 거고, NO3가 지금 바뀐 거죠. 산소 3개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씁시다. 그러면 N은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맞죠? 여기서는 산소 하나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됐죠. 산화수가 3만큼 감소했다. 이때 몰수 B가 1대 1.5라 했으니까는, 그러면 간단하게 쓰면은 2대 무슨 덱으로 쓰지? 2대 3이 돼야겠죠? 그러면 M은 그대로 3개, NO에서도 2개. 이렇게 하고 나면 산소 개수가 정해집니다. 맞죠? 산소가 총 6개 있죠? NO3가 2개니까는 반응 후에도 6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NO에서 2개 있고 나머지 4개를 여기서 채워주면 되겠죠? H2에서. 그러니까 D는 4, H 플러스는 8개 있으면 되겠다. 자, A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 곱하기 X는 일단 X는 그러면은 X도 구해야 되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짜리가 2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X짜리가 3개입니다. 그럼 X는 2가 되면 되겠네요. X는 2고 A는 3, B는 8, C는 2, D는 4.
그러면 11분의 8, 26. 11분의 아니에요. 2, 4 더하면 6이니까 11분의 12. 자, 마지막 12강 3.6번 보겠습니다. A랑 C, A, B, C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면은요 A2 플러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A2 플러스 100ml에 B랑 C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고요. 거기다가 A2 플러스 100ml를 더 추가를 해서 반응을 완결시켰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보면은 과정 후, 나 과정 후에는 C가 남아있다. 그러니까는 나에서 B는 전부, 글씨가 왜 이래? B는 전부 산화가 됐고 C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2 플러스 100ml를 더 넣어버리니까 C가 모두 반응했답니다. 그죠? 그리고 나 다에서 남아있는 금속 양이온은 B랑 C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넣는 족족 전부 다 환원이 됐다는 거네요. 그죠? 요걸 이제 좀 더 보기 편하게 보면 처음에 A2 플러스가 있고 거기다가 B랑 C를 넣었습니다. 요게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네. 요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반응을 시키고 나니까 나가 된 거죠. 나에서는 A는 전부 다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B는 B 플러스로 전부 산화가 됐고 C는 C3 플러스로 산화가 된 놈도 있고 남아있는 C도 있는 거죠. 요게 나 거기다가 A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가 됐는데요. 여기서 땡길게. 그래서 다가 됐는데요. 이때도 A는 전부 산화가 됐고 환원이 됐고 P 플러스는 당연히 그대로 있어야겠죠. 요때 더 추가된 게 없으니까 요때 게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가 전부 다 산화가 되었다는 거. 요게 다. 그래서 나랑 다랑 이렇게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나에서 다로 갈 때 A를 100ml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A도 100ml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전체 금속 양이온이 플러스 4m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ml를 넣으니까 바뀐 놈은 C겠죠? C가 C3 플러스가 4N개가 추가가 되었다. 그 말은 전체 증가한 산화수가 플러스 12만큼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A도 전체 감소한 산화수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근데 A는 A2 플러스죠. A2 플러스가 12만큼 감소를 하려면은 6개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는 게 낫겠다. 전체 감소한 산화수도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 그럼 A2 플러스가 12만큼 감소하려면 6개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A 100ml는 6개만큼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12개로 바뀐 거죠. 그리고 C가 4N개가 추가돼서 안 남았다. 그 말은 처음에 나에서는 4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서 나로 갈 때도 A가 산화수가 12만큼 감소를 했죠. 증가한 산화수도 플러스 12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전체 유겐몰이 B랑 C랑 합해서 플러스 12만큼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B 플러스랑요 C3 플러스랑 전하량이 합쳐서 총 플러스 1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는 총 합쳐서 6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3개, 또 파란색으로 써야겠다. 3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3만큼 증가하고 여기서 9만큼 증가해서 합해서 12만큼 증가를 한 게 되는 거니까 다른 숫자 넣어봤자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3만큼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B가 3개, C가 7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4개를 추가해서 3개, 7개가 다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합하면 10N개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자, 문제 보면 기억에 가의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A의 양은 6N이 맞고
나 가정 후 수용액이 들어있는 B의 양과 C의 양은 3분의 3이죠.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X는 7분의 4W이다. X가 뭐고? X는 나 가정 후 남아있는 C의 질량이죠. 자, C는 뭘까? 7만큼 있을 때 Wg입니다. 그러면 4만큼 남아있을 때는 당연히 7분의 4W가 남아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C의 질량 X는 7분의 4W가 맞다. 답은 4번.